이건 너무 나갔다. 제가 용어수 씨를 잘 알아요. 이건 웬걸? 섭외 잘못했어. 우울증 어떤 건지 궁금한데 한번 걸려보고 싶다. 화법이 겸손하지가 않아. 야, 이 미친놈아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우주 나왔대, 우주. 우리 댓글창에 보면은 어떤 분이 용찬호 대전이라고 해주셨는데, 용찬호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유튜브 세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어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저랑 그분의 인연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한 발언 중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저도 우울증에 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고 일가견이 있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저는 뭐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변호사이지만 제가 우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어떻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헬스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이제 PT를 받으면서 몸을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벌크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만들고 있다. 뭐 샤넬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저는 샤넬을 입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은요 사실 내 몸이죠. 내 몸. 근데 그것을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이제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의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은 제 생각이랑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건 너무 나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현상이 있어? 이거 인간 군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고 뒷담화든 앞담화든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그것을 어디서 얻어요? 저는 그걸 아류 논어에서 얻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공자가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그 시대에는 이런 논쟁이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용찬호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공자가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논어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아류 논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논어가 내 삶의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냐,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연습, 아류 논어 실전 연습, 사례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용찬호 씨는 용어수죠. 용어수. 제가 용어수 씨를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가 2018년 겨울이었거든요. 연말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뭐 편집 기술 그런 거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컷 편집만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유튜브 보면은 30분이면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지는 이제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용찬호가 아니라 전 용어수가 더 입에 익숙한데 용어수님의 채널이 떴어요. 그래서 그분 채널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 미학 있죠. 그분이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편집 기술이 정말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분의 제가 지금 쓰는 편집 툴이 파이널 컷인데 파이널 컷 강의도 그분 걸 하나를 제가 들었어요. 그 컷 편집하면서 뭐가 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용어수님을 알아요. 그분 절 모르지만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비슷한 느낌의 유튜버? 그러니까 편집을 하시는 분이 런업이라고 있어요. 런업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 것도 되게 참신하다. 그분이 구독자 2만 명일 때부터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분 되게 영상 편집 잘한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용호수님이 런업님을 패러디하는 케이시 나이스탯을 따라하는 유튜버 따라하기라는 영상도 제가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유튜브 공간이 굉장히 그런 것에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좀 재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런업도 이제 저는 편집을 배우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런업도 모르고 잊고 지내고 그 다음에 용호수님도 당연히 잊고 지내다가 최근에 제가 7월 22일 날 오프라인 모임을 했잖아요. 우아하게 욕하는 법.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편집을 맡겼단 말이에요. 외부 업체한테. 어떤 편집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용어수 스타일을 좋아한다. 제가 용어수로 이제 찍고 찾아보게 됐는데 이건 웬걸?
용호수님이 그 영상 편집 말고 연애 상담? 뭐 그런 것도 하고 자기개발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막 흑자 헬스라는 분이 나오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 용호수님이 했던 말 중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한 부분이 있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진행형인데, 용호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도대체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맞는 아류노노, 공자의 시대에 용호수와 같은 분이 있었을 텐데 공자는 뭐라고 했을까? 자, 먼저 용호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용호수님이 한 말을 이제 제가, 그러니까 띄엄띄엄 말들이 있어서 도대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몰라서 그분이 한 말을 타이핑을 쳐본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타이핑을 칠 시간은 없어요. 다른 분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덕분에 한번, 이게 유익남?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라는 채널이 있나봐요. 유익남. 이분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용호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래요. 발언이고요. 그 한 달 전에 했던 일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시고, 이것을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논어라는 건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기 위한 도구들을 가르쳐 주는 게 논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프로이트에서 시작된 정신분석학 기법으로 정신질환이 너무 많이 생겼다. 뭐 정신질환이 요즘 많죠? 이거는 뭐 동의. 근데 그게 요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프로이트에서 시작된 정신분석학 기법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살자 많이 하는 애들인데, 자, 여기서 살자는 아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바꿔서, 어순을 바꿔서 쓴 것 같고요. 누가 누굴 상담해? 건방지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명백한 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애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구어체죠? 지금 인터뷰를 하니까 글로 쓴 건 아니니까 조금 덜 정제가 되어 있겠지만 말로 내뱉는 거니까 말은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은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달라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을 정지하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공자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단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정신과 의사들을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누굴 상담에 건방지게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분들에 대한 모욕이 되겠죠? 공개적으로.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유익남이라는 분이 이제 진행자인데 당황하셨을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이렇게 말을 하다니? 이 사람 잘못 섭외했다. 아마 이때 느끼지 않았을까. 섭외 잘못했어. 근데 아무튼 진행에 나가야 돼. 자, 이분이 좀 누그러뜨리는 거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용호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의 인생이 증명하겠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좀 약간 제지를 한 건데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로 내뱉는단 말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막 내뱉어요. 그럼 보세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어. 그거는 나만이 아는 거죠. 그 사람들 도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도움 받았대요. 그럼 뭐 용호수님이 판단하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쓰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을 뱉을 때는 모르지만 글로 써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했구나.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울증이란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울증은 자기가 걸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걸리고선 핑계댈 수 있는 병이다. 그런가요? 아니던데? 제가 우울증 걸려봤는데 아니던데요? 저 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걸렸어요. 언제든지 걸리고서는 핑계댈 수 있는 병이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울증은 우울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즉시 해결된다. 이것도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 우울증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 한번 걸려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나? 상식 밖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한번 걸렸으면요. 우울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즉시 해결된대요. 이것도 그런가?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그걸 선택 안 하면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울증은 히스테리아 한 종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기술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우울증은 자기적 버추얼 정신병이다. 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꾀병이니까, 꾀병 같은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병이니까 뭐 이런 말들을 막 수식어를 막 붙이는데요. 버추얼, 뭐 자기적이다, 자기적. 이거는 이제 고의로 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우울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DM과 댓글을 받았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약속한 것처럼 고양이 프로필 사진을 하고 있는가? 용호수님은 고양이를 싫어하시나요? 아니, 그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프로필 사진을 했겠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마치 고양이 프로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애완동물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우울증을 선택하는 거니까 우울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그거는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 최대한 노력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울증은 현찰 10억이면 즉시 완치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요, 전혀 맥락이 없고 흐름이 없어요. 논리적인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말들이 다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여기 얘기하다 여기 얘기하다가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 이제 돈 얘기가 나옵니다. 우울증은 현찰 10억이면 즉시 완치된대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 돼. 현찰이어야 돼요. 무조건. 현금 10억이면 즉시 완치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 유튜브, 저도 여러분 약간 유튜브 한지 벌써 4년 차가 넘었나? 5년 차네, 5년 차.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나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용어들은 조금 아는데, 그 잔악계라고 있었어요. 잔악계라고 아시나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돈미세, 돈에 미친 새끼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죠. 그리고 이 말은 이 말 자체로 허점이 있죠. 자, 현찰 10억이 있어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자, 그 다음에 현대 사회과학, 심리학은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병신 같은 시대였다고 놀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말들 있죠. 병신, 그 다음에 애들, 건방지다, 애들이다, 그런 말들은요, 그냥 그 말 자체로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7월 22일 날 우아하게 욕하는 법을 강의를 했겠습니까? 욕을 하더라도요, 우아하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뭘 배워야지 우아하게 표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배우지 못하면 내 표현이 우아하지가 않겠죠. 병신, 비읍시읒이란 말을 인터뷰에 나와서 한다? 할 수 있나? 전 못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내 인스타가 정신과 의사보다 더 많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했다. 진짜요? 진짜로? 그러면은 훌륭한 분이시고요. 진짜로? 물음표, 느낌표. 뭐 아무튼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니,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아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낌새가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은 절대 먹지 마라. 계속해서 졸리고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저는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요, 이제 버텼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 역시 정신과를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신과를 간 이유는요, 불면증 때문이었어요. 불면증. 잠이 안 와요. 진짜.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버티죠? 2주, 3주가 넘어가요. 3주가 넘어가면요, 내가 스스로 이거 위험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우울증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제 절박한 심정이 돼서 병원을 가요. 정신과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무슨 뭐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면증, 수면제죠. 수면제를 준다면 졸피데임이라고 하나요? 수면제 처방을 받아갖고 와요. 그리고 약간의 신경 안정제 같은 걸 주죠. 근데 저는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 먹지 않을 거야 하고 신경정신과 약은 빼고 수면제는 먹었어요. 왜냐면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버티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울증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건 동의해요. 근데 그게 내가 오늘 갑자기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지만 아무튼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건 동의해요. 그 과정에서 정신과의 약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약 자체가 나의 우울증을 완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치료할 수는 없다고는 봐요. 저도.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심각한 상황이면 정신과를 가서 약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왜냐면 버텨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라고 보고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외국 연예인 100%가 우울증 치료제라는 미명 하에 마약성 약을 복용하다가 변을 당했다. 100%라고 할 수 있나? 너무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화법이 겸손하지가 않아. 아니 심지어 공자님도요,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른 공자님도요, 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혹시 내가 틀릴까봐 항상 혹시란 말을 붙여요. 아마도란 말을 반드시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있죠, 반드시 필자를 안 써요, 공자조차도. 근데 도대체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미국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는요 100% 우울증 치료제 뭐 이거 때문이래요. 100%랍니다. 자, 옛날에는 의사들이 세균의 존재를 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출산을 돕는 바람에 많은 산모들과 아이들이 감염되어 죽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사회 발전 정도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규명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소독이 상식이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다. 그래,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죠? 자, 핑계를 찾는 인간의 방어기제를 상업화하는 이 현실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차피 의학이라는 것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업의 한 부분이잖아요.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공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의료 영역이 있고 공적이지 않은 그런 의료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윤 추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윤 추구랑 다른 거죠,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공공성, 진실은 이긴다. 진실은 이기죠. 근데 왜 여기 이 말이 들어가죠? 자, 의사들 중 우울증에 빠지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이 어느 과목인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 정신과라고 하네요.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 이씨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비중이 가장 높대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우울증이라는 건 여러분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한 가족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은 다른 가족들도 쉽게 자살하게 되는 그런 인자가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더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더 많이 자살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한 거고. 이게 무슨 농구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힙합풀의 어떤 비읍 시읒이 내가 무명 아이돌을 저격했다며 악플을 유도하더라. 아니 자꾸 이 말을 왜 이렇게 자꾸 쓰시지? 욕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까더라도 우아하게 까는 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7월 22일 우아하게 욕하는 법 강의는 끝나서 다음번 강의를 기다리셨다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건 또 비꼬는 말이겠죠? 왜냐면 이분은 선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낮으면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우울했다, 슬퍼했다 하며 감정과 상황의 노예로 사는 거다. 의식 수준이 낮으면? 이 의식 수준이 뭘 말하는 거죠? 그럼 우울증은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걸리는 건가요? 의식이 뭐지?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의식이? 본인의 의식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네 말이 맞다. 계속 그러고 살아라. 이것도 비꼬는 말이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낮으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감정의 노예로 사는 거다가 아니라 이거를 저는 살이라고 보는 거죠. 살이에 맞는 생각을 못하면요, 이제는 감정 기복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계신 용호수 님도 감정 기복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사리가 없는 거죠.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좋게 얘기했다가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막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리, 이게 극기복례잖아요.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감정을 이겨내고 사리로 돌아가라. 극기복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여성 히스테리는 정신병이 아닌데 우울증은 정신병이다? 다른가요? 여성 히스테리를 뭘 말하는 거죠? 여성 히스테리가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분이 말하는. 아니, 그리고 뭐 정신병이라는 게 그냥 아픈 곳이 정신이라는 이야기지 네가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신병을요, 이제 정신병이라는 용어가 많이 꼈는데 이분은 그냥 옛날식의 이 정신병자야 라고 얘기하면 야, 이 미친놈아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정신병이란 말을. 그런 말이 아닌데, 내가 아픈 곳이 팔다리가 아니라 머리야, 정신적인 거야 라는 이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몰고 가죠. 현대의 정신의학계가 정신병 그 자체다, 이거죠. 이 정신병을요 욕처럼 쓰고 있잖아요. 현대 정신의학은 정교히 고안된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이다.
그냥 다 상업적으로 돈으로 다 연결시키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찰 10억 있으면 우울증도 안 걸린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돈의 힘을 굉장히 숭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울증, 양극성 장애, 나르시즘, ADHD. 요즘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나오는 내 배우자는 알고 봤더니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뭐죠?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건데. 아스퍼거 증후군. 그거 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왜요?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의사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인가요? 역사책을 펼쳐봐라. 현대 정신의학에 따르면 모든 정보가 혁신과 위대한 인물은 정신병자로 진단된다. 그래요? 그런가요? 제가 몰라서. 제가 좀 지식이 좀 짧아서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네. 누가 그랬어요? 역사적인 위대한 정복 왕들. 제가 역사책을 요즘 펴봤거든요. 저희 큰딸이 중2인데 그 녀석이 이제 역사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봐준다고 역사를 고대 문명의 발상부터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오스만 투르크까지였어요.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정신병자로 진단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자, 현실을 높은 의식 수준에서 사는 사람은 현실이란 내 상상력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두려움이 많다. 이분은 높은 의식 수준에서 사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아까 그랬죠? 의식 수준이 낮으면 감정의 노예로 산다고 하니까 본인은 의식 수준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의식 수준이 높은 건 본인이니까 용호수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현실은 자각몽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죠? 갑자기? 자각몽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가 무슨 말이죠? 자, 높은 의식 수준에서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으면 우울한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 아까 높은 의식 수준에서 살면 두려움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높은 의식 수준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좀 다시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우울해서 자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을 이렇게 아무런 예외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아니, 공자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맺거든요. 그럴 것이다. 추측.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언하지 않는데 이분은 다 단언이에요. 100%.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도 우울해서 자살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주는 마약성 정신과약이 아닌 오로지 우주 나왔대. 우주 원리에 합치하는 올바른 교육만이 한국의 우울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한국의 우울함. 개인의 우울함이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울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대요. 너무 거침이 없어.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글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시는 분들? 우리 그 아련 언어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자, 유, 소, 불, 위라고 하죠. 하지 않는 바, 불위. 위가 하다잖아요. 하지 않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요, 이게 반대가 뭔가요? 이거 반대가 무겠죠? 무소불이에요, 무소불이. 하지 않는 바가 없어요. 절제를 못해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그 생각조차도요, 정제해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뱉는 거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은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쏟아내요. 그리고 우주 원리, 올바른 이런 거 있죠. 올바른 교육. 그러면은 한국의 우울함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분을 차기 대통령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확신이 있는 분이네요. 자, 여기까지.